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새로운 시즌이 8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합니다. 안양 한라, 하이원, 대명 킬러윌즈까지 국내 세 팀의 감독과 주요 선수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새 시즌의 개막을 준비하는 국내 세 팀의 소식을 중심으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을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5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58회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새로운 시즌 2016-2017 시즌 개막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7일이죠? 개막을 하게 되는데 개막이 며칠 안 남았고 다들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특히 박힘찬 PD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면서요? 네, 벌써 시즌이 시작됐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바쁘네요. 뭐 연일 편집과 촬영과. 네. 그 왜 항상 이렇게 밤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낮에는 촬영을 하고 밤에 편집을 하게 되죠. 네. 저는 영상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렇게 밤에 잠 안 자고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밤에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게 있고요. 네. 네. 일의 효율이나 능률이 더 오르는 게 있다고를 하는데 네. 저도 뭐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서. 이현숙 기자님도 좀 그런 타입이신가요? 밤에 예, 좀 글을 쓰고 기록을 좀 보고 이런 편이신가요? 예, 저도 좀 야행성이라 네. 밤에 그냥 주변 조명을 좀 어둡게 해놓고 진짜 딱 근처에 있는 조명 하나 켜놓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잠을 안 잔다는 얘기인데 거의 못 자죠. 네. 다들 오늘 피곤해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야죠. 네. 2016-2017 시즌 정규리그가 8월 27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 2017년 3월 12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6라운드씩 팀당 48경기 장정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네, 총 216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는 2017년 3월 18일부터 잡혀 있고요. 자, 올 시즌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명 킬러 웨일즈가 신생팀으로서 아시아리그에 데뷔를 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올 시즌부터 3대3 연장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아리그에서도 3대3 연장을 한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예, 뭐 아무래도 IIHF 룰을 많이 따라가는 아시아리그의 특성상 IIHF가 3대3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뭐 그걸 따라가는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넓은 아이스를 어떻게 팀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팀들이 3대3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이런 걸 또 지켜보는 좀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NHL보다도 더 넓은 공간에서 3대3을 해야 하는 아시아리그 선수들인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지금 감이 안 서는데요, 저는. 저는 대충 이제 그려지는 네. 상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승부가 생각보다 빨리 결정지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정규리그 때만 적용이 되는 걸로 네. 이제 확정이 어차피 됐다고 플레이오프 해요. 때는 무한 연장을 하니까요. 네. 그렇죠. 5대5 연장. 올 시즌부터 또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입니다. 오늘은 국내 세 팀 안양 한라,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 이 세 팀의 지금 준비 과정 동향을 좀 살펴보고 새로운 시즌을 전망해보는 프리뷰의 성격을 띤 그런 좀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안양 한라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안양 한라가 체코 전지훈련을 마치고 8월 17일부터 국내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실내 빙상장에서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와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19일 금요일에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9대1 승리를 거뒀고 바로 어제입니다. 23일 화요일에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글쎄요. 안양을라도 지금 아직 그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 그 고려대와의 경기를 이현숙 기자님이 보고 오셨다고요? 제가 봤습니다. 아, 박김찬 PD가 보고 오셨다고요? 네. 어떻던가요? 일단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뭐 그냥 평소에 안양을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시험하면서 네, 라인들을 서로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좀 퍼즐들을 쫙 맞추는 예.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연세대와의 경기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저도 안 봐서 2대0 스코어가 났는데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근데 지난 시즌에도 그랬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리그 개막을 앞두고 대명상무하고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스코어 차가 크게 안 나면서 그리고 실점도 많이 하면서 안양을라 이렇게 해서 되려나? 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곧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한 경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무난하게 또 시즌을 개막하고 치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로운 조합을 시험해보고 가동해보는 그런 연습 경기였지 않나 싶은데 눈에 띄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움직임이 있던가요? 저희가 뭐 이전부터 이제 상무 전역한 선수들 중에 이제 김상욱 선수가 뭐 5년 만에 형인 김기성 선수하고 이제 호흡을 다시 맞춘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뛰는 건가 하면서 살펴봤는데 예.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라인에서 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대부분은 이제 각각 라인을 따로따로 나눠서 맡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봤었고요. 또 반면에 신상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뛰는 라인도 있었지만 같이 뛰는 경우 조합도 몇 번 자주 목격이 돼서 그런 형제 간의 케미를 뭐 요소에서 가동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도 팀을 새롭게 맡아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마르티넥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다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영상으로 인터뷰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르티넥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네.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선수들을 독려하고 지도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 인터뷰하면서도 느꼈었지만 상당히 한국말을 잘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 리그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우승까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준비를 하고 원래 계획된 바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양 한라의 올 시즌 새로운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주장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박우상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주장을 했다가 내려놓았고 김원중 선수가 새롭게 주장으로서 올 시즌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네. 뭐 일단 하이원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바뀌면서 주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박우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부상 이후에 이제 수술을 했고 회복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10월에서야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서 뭐 그 겸사겸사 또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김원중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원중 선수의 얘기 듣고 올까요? 일단 지난 시즌은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가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부담은 약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전력적으로나 뭐 빠진 선수들보다는 더 좋은 전력, 뭐 김상욱 선수라든지 뭐 기존에 우승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즐길 수 있게 또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갖고 하다 보면은 뭐 또 분명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뭐 어깨는 좀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재밌게 즐겁게 또 팬들이 또 재밌어하는 그런 하키 하다 보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팀 원래 기존에 있는 선수들 다 정말 대표팀이 대부분인 선수가 많으니까 뭐 그런 운동적으로는 알아서들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좀 좋게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제가 제 고참이다. 제가 뭐 먼저 하고 솔선수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나 또 용병들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부터 일단 부상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목표는 또 통합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게임 즐겁게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면 또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또 단기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사할린 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분은 솔직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단계전에도 또 집중하고 또 정말 선수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통합 챔피언도 또 어렵지만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 새롭게 안양한라 주장을 맡은 김원중입니다. 제가 지금 안양한라에 10년, 상무 때 빼고 10년째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안양 링크장에 오시는 팬분들 때문에 저희가 즐겁게 하키하고 있고요. 올 시즌도 정말 이 관중석 꽉 채워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팬분들께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안양한라 팀이 될 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한라의 새로운 주장 김원중 선수였습니다. 주장으로서 부담감은 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최고참이고 하니까 네.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시즌까지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었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또 지키려면은 또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안양한라에 주목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김상욱 선수입니다. 네. 대명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복귀를 했어요. 네. 또뭐 김기성 선수와의 또 형제 호흡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김상욱 선수의 가세는 안양한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55포인트 상무에서 이제 팀 내 최다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지난 시즌 상무에서 했던 만큼의 활약만 하더라도 안양한라에서는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격 자원일 것 같고요. 예. 네,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이 속사포 같은 인터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속사포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팀이 오랜만에 체코 전지훈련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저희보다 좀 더 피지컬하고 좀 좋은 팀들과 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시아리그와는 또 다른 색깔의 팀들과 경기를 하면서 저희 팀이 또 새로운 감독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컬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선수들은 다 괜찮고 이제 한 명이 이제 우상이 형이 이제 재활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다 시즌이 다음 주에 맞춰서 다 개막 맞춰서 다 준비 잘하고 있어요. 저희 팀이 올해 엔트리가 거의 꽉 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부상 없이 올 시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엔트리에 맞춰서 다 같이 한다면은 뭐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같이 시즌 끝났을 때 꼭 마지막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형하고 같이 뛰니까 되게 뭔가 즐겁고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같이, 그러니까 저랑은 되게 오랜 동반자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비록 뭐 예전에 우리 같이 뛰었고 뭐 지금도 같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지만 뭐 같이 뛰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즐겁고 여기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예. 오랜만에 안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응원하신다면은 저희 꼭 선수들 다 같이 해서 열심히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한라 선수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네, 전역하고 머리가 많이 길고 네. 네, 파마까지 이제는 했더만요. 뭐 완전히 인간인이 다 됐죠. 네. 네. 글쎄요. 김상욱 선수가 대명 상무에 있을 때와 안양한라 왔을 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현숙 기자님은 뭐 김상욱 선수의 역할 안양한라에서 좀 어떤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박우상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2라인 센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뭐 김기성 선수랑 2라인 센터 역할이고 그리고 그 두 선수가 나눠가는 아이스타임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서 사실상 1, 2라인 센터의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상무와 비교한다면 상무 시절보다는 이제 팀메이트들이 더 좋은 팀메이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아이스 타임이 상무만큼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죠. 아마 뭐 포인트는 거의 비슷한 경기당 한 1포인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네. 뭐 많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부상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선수가 안양한라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도 안양한라 팬분들에게는 아주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양한라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올 시즌도 그런 막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원 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들의 상황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원 살펴보죠. 하이원은 지난주에 핀란드 2부 리그 메스티스 소속의 키에코 완타와 친선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 고향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4번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나름의 홍보도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아시아리그에 목말라 하던 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식 경기, 초청 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이스하키를 맛보기 위해서 일찌감치 고향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결과를 보면 4번 경기에서 4전 4패를 했습니다. 네. 0대4, 3대4, 2대5, 1대3. 글쎄요. 핀란드 2부 리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수준 차이가 좀 느껴진 것 같은데 두 분은 경기 보시고 왔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기본기에서 키에코 반타의 완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선수들이 다들 이제 스케이팅이 좋은 건 물론이고 이제 트랩이라고 하죠. 이제 순간적으로 선수를 딱 붙어가지고 압박을 넣어서 퍽을 뺏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약속된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던 모든 4경기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은 4패라는 결과를 안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하이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은 이제 그래도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뛰지 않은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두 번째 경기부터 안현민 선수도 사실상 뛰지 않았고 그리고 첫 번째 경기부터 김동완 선수나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선수가 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키에코 반타가 훨씬 더 좋은 이제 기본기를 선보여서 그 차이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더군다나 이제 키에코 한타가 경기 전날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렇죠. 했었죠. 네. 뭐 시차 적응도 안 될 법하고 상당히 피곤할 법도 한데 4대0의 스코어를 첫 경기에서 보여줬다라는 게 좀 놀라웠었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뭐 주축 선수들 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뭐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마치고 뭐 쉴 틈 없이 하다 보니까 아이스 타임을 몇 번 못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양 팀 다 그런 아이스 타임이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뭐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경기들을 치러냈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본기의 차이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4경기 모두 다 뭐 승패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양 팀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톱니바퀴들을 좀 맞추는데 중점을 둔 이번 초청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라인도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하이원이 굉장히 이제 라인도 여기저기 이것저것 새로운 조합을 막 많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경기 중에서 결국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특히 좀 많이 또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경기에서 2골이 제가 3골이 다 파워플레이에서 나온 골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하이원이 4경기에서 득점한 6득점 중에
4골이 파워플레이 골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이원이 좀 파워플레이 가면은 이제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5대5 상황에서 골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소 이제 좀 희망적인 거는 이 4경기에서 스위프트가 거의 안 떴다는 거. 네, 뛰자마자 마지막 경기에 또 골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프트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 득점력의 차이가 있기 예. 때문에, 네, 뭐 아시아리그에서 스위프트가 합류해서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득점력이 좀 골가문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미코 쿠코넨 선수는 뛰었나요? 예, 4경기 다 뛰었고요. 이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새롭게 이번에 하이원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죠. 네, 예, 리가 이제 핀란드 리가 10년 차 경력을 가진 굉장히 베테랑 선수이고 예,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첫 경기에서는 사실 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 경기는 이제 이후 인터뷰에서 나왔던 대로 연습을 2번밖에 못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적응 중이었고 근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슛블락을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를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슛블락을 하면은 이제 이때 내가 슛블락을 어중간하게 하면은 골리에게 가려서 실점 확률이 더 높아 이런 부분의 판단 같은 것도 완벽하고 그리고 스틱책이나 뭐 네트 앞에서의 플레이 이런 것도 다 좋았다고 봐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던 이번 친선 경기라고 평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마지막 경기에는 또 브라이언 형 선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탑4의 덩치가 큰 수비수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확실히 좀 네.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예. 자, 배영호 감독도 신임 감독으로서 이번 4번의 초청 경기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이원 배영호 감독의 얘기를 좀 담아왔어요. 네. 배영호 감독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뭐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우리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라든지 그리고 브라이언 영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미코 쿠코넨 선수 뭐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대표팀 선수들도 좀 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조직적인 그런 훈련들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타팀 초청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직적인 훈련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동안은 이제 체력 훈련 위주랑 그런 훈련을 많이 유지를 해왔어요. 일단은 저희 하이원 팀이 일단 분위기를 조금推진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상무했을 때는 어쨌든 좀 환경도 열악했고 그리고 선수 구성원도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 못했었고 이제는 뭐 저희가 엔트리 이상의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들을 전원을 활용을 해서 좀 재미있는 학기 그리고 끈끈한 학기 그리고 뭐 우리 디펜스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키고 그런 좀 토탈 하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수전환도 빠르고 그런 하키를 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의 새로운 사령탑 배영호 감독이었습니다. 대명상무 때 배영호 감독과 또 하이원 때 배영호 감독도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선수가 사실 이제 막 대명의 사령탑을 맡고 있을 때는 선수들이 막 부상을 당해서 제 선수를 라인을 가동을 못해서 진 경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하이원에 와서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라인을 좀 잘 맞추게 된다면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인터뷰 끝나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네.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코멘트의 의미는? 저라도 노코멘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제 9월 초에 미디어데이 하잖아요. 네. 그때 아마 이런 질문이 분명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해야죠. 네, 뭐 네. 목표 성적이 어디까지냐 네. 내지는 뭐 예상 성적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텐데 그때도 과연 노코멘트 하실런지. 저희는 대답해 줄 때까지 계속 하려고요. 네. 자, 하이원도 이번 시즌에 주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주장 선수를 만나보고 왔는데 바로 서신일 선수입니다. 네. 첫날 경기를 끝나자마자 이제
안현민 선수한테 제 주장 선수 좀 불러주세요 했는데 서신희 선수하고 권태현 선수 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권태현 선수 왜지? 뭐 아직 이러고 인수인계가 안 됐나? 그랬다가 이제 서신희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이원의 새로운 주장 서신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프로로 와서는 처음으로 주장을 맡게 되는데요. 뭐 저희한테 이제 책임감이라는 걸 주셨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즌은 이제 작년 시즌보다 더 이제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이유는 또 주장이 뭐 링크장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저희도 이제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어린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거기에 이제 중간 다리를 제가 이제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좀 잘 대화를 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리저리 조율을 하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보다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작년에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제가 이제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해가지고 팀 성적도 안 좋고 이제 다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얼음판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원 이번 2016-17년 하이원 주장을 맡게 된 서신일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하이원 팀 경기도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원의 새로운 주장 서신일 선수였습니다. 주장이 바뀌면 그 선수들끼리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서신일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신희 선수도 이제 어느덧 이제 베테랑이죠. 거의 최고점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충분히 밝게 이끌어갈 선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경기 내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상 빙판에 올라갈 때마다 열심히 뛰는 모습과 이제 체킹으로 플레이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분위기를 좀 경기 내에서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좀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파이팅을 플레이들이. 줄 수 있는 존재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적합한 주장 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의 그 아픔을 딛고 올 시즌에 새롭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지난주까지 대학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8월 8일부터 연세대, 고려대와 각각 3번씩 총 6번의 연습 경기를 치렀고 어제 상무와 또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결과를 쭉 보면 3대2, 4대2, 3대1, 2대1 아주 뭐 근소한 점수차로 일단 연세대 고려대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스코어가 저희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마지막 경기 두 경기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네, 8월 17일 수요일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8대 0으로 대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19일 금요일에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는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무와의 경기에서도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지금 패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8월 17일 고려대전 크게 이겼던 경기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때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들어간 첫 경기였어요. 네, 8골 중에 4골을 외국인 선수들이 합작을 했죠. 네. 아담 에스토클렛 그리고 브렛 파넴 선수 이제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드릴 텐데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한 시점 8대 0이라는 스코어가 확 벌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뒷경기를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제 외국인 합류 첫 경기는 확실히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이 돋보였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경기에서는 에스토클렛 선수와 파넴 선수가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에스토클렛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투웨이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4학년 선수들이 지금 일본의 전지훈련 지금은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가 있어서 전력에 좀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어.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8대0 대승 자체는 이제 킬러웨일즈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업팀이랑 대학팀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점수차 정도는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도 추어 대학이나 이제 일본의 좀 유명한 대학교들과 연습 시합을 몇 경기 가졌는데 막 9대1 실대1 스코어가 나는 걸 봐서는 확실히 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는 조금 왜 그랬을까요? 사실 좀 아쉽죠. 사실 뭐 연세대가 강한 팀이라고는 하지만 뭐 한라와의 경기에서도 나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겼어야 만든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상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실 상무가 굉장히 로스터가 탄탄합니다. 사실상 뭐 차이나 드래곤보다도 더 강한 팀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로스터를 봤을 때. 근데 이런 아시아리그급 팀이잖아요. 근데 이런 팀이랑 어쨌든 근소한 점수 차이긴 하지만 참가할 팀이 패했다는 자체가 좀 대명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상무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그 외국인 골리 타일러 위맨 선수도 합류를 했던 경기였는데 일단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박김찬 PD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 안양할라 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연습 경기는 말 그대로 연습 경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양할라니까 연습 경기인데 살짝 삐끄덕거려도 얘네는 우승했던 팀이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은 갖게 되지만 대명 킬러웨일 같은 경우에 신생팀이고 루키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아직까지 뭐 나타난 정보나 아니면 실제 경기력을 공식 경기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연세대한테 패했던 거나 상무한테 패했던 게 오히려 크게 걱정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들 많이들 뭐 선입견 내지는 뭐 이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 중에 일환일 것 같고요. 다만 타일러 이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입국을 하고 네, 들어온 지 그러고 얼마 안 이틀 만에 바로 게임을 나서서 한 경기를 딱 치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 한 경기만 놓고 뭐 이 선수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합이나 아니면은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뭐 대명 킬러웨이즈도 나름의 연령대가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뭐 최고참과 막내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장 내에서도 뭔가 콜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 미숙 내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뭐 전체적인 뭐 스케이팅이나 패스슛 이런 실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양할라든 하이원이든 대명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네. 결정적인 승패를 가르는 거는 어차피 아이스하키도 똑같이 팀 운동이니까 그런 팀워크를 다지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콜플레이가 상무보다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상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하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팀워크가 갖춰져 있을 거고 네, 대명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연세대와의 경기도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 연장선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맞아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뭐 손발이 맞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아리그 개막을 하고 나서도 한 10경기에서 20경기 가까이 치러내야 그제서야 이제 뭐 좀 더 선발이 맞고 뭔가 하나 된 팀, 원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총 7차례의 연습 경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대명 킬러웨일즈의 송치영 감독의 머릿속도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송치영 감독을 또 경기 후에 만나봤잖아요. 네. 네. 일단 송치영 감독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병들은 같이 합류한 지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게임 상대로 고대랑 이제 연대랑 이제 계속 지금 5번째 뛰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하고 손발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개막전까지 딱 어떻게 보면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요. 뭐 27일 맞춰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아직까지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 따라오는데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3, 4조 정도는 그 정도 몸 대주고 되게 거칠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고요. 그리고 용병조나 뭐 1, 2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쇼부를 쳐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자기 몸에 안 배가지고 적응을 못하는데 지금 점점점 매 연습 게임마다 좋아지는 모습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도 지금 잘 하는 것 같고요. 목표는 있죠. 있는데 이제 저는 한 게임, 몇 게임마다 충실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게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목표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9팀 중에 어떻게 그냥 턱걸이로라도 6강을 들어가서 그 목표고요. 이제 거기서는 플레이업에서는 뭐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보지만 지금은 포커스가 27일부터 그 큰 스텝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명에서 감독을 맡은 송치영인데요. 지금 신생팀이지만 그래도 매 게임마다 많은 게임과 즐겁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 내내 선수들 고생하고 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진짜 이게 아이스하키구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송치영 감독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군요. 그 인터뷰했던 날이 고려대전 8대0으로 이긴 날이었는데 네. 8대0으로 이겼지만 일단 그 시점에서도 이제 감독의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거기 계셨던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명 킬러 웨일즈도 주장 선수를 만나보고 왔어요. 네. 김범진 선수. 저희 비하인드 넷도 한번 다녀가셨던 네. 김범진 선수가 대명 킬러 웨일즈의 초대 주장 맡게 됐습니다. 자, 김범진 선수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사실 준비한 지가 지금 3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주 그냥 연습 스케이트를 탄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2주, 3주째부터 이제 대학교랑 연습 게임 뛰면서 점점 제 컨디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선수들 모두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패기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고 매번 라커룸이나 링크장에서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님이 항상 지향하는 하키가 빠른 하키, 압박을 가하는 하키, 그리고 파워 넘치는 하키, 그걸 주문하시다 보니까 거의 저희 팀 컬러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험 문제인데 그거는 차차 하면서 좋아질 것 같고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랑 첫 경기 개막전 하려고 하는데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열세에 있지만 꼭 스포츠가 전력으로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주장 김범진 선수였습니다. 일반이었을 때랑 뭐가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인터뷰에 분량이 많아졌다는 거.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답변은 4개가 들어왔다는 거.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특이할 만점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래도 나름의 부담감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네. 당연히 되겠죠, 부담이. 어린 친구들, 루키 선수들이 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어떻게든 이 선수들을 끌고 가야 하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과 고뇌는 함께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명 킬러 웨일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습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이번 시즌 22명의 선수단 명단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네, 타일러 이맨 선수가 합류한 시점부터 해서 확정돼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네, 골리 3명, 수비 7명, 공격 12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 역시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외국인 선수들이 누구인지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브레파넴 선수. 브레파넴 선수는 아시아리그 팬분들에게는 좀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 지난 3시즌 동안 벌써 차이나 드래곤에서 활약을 하면서 포인트를 쓸어 담았던 선수였죠. 네, 차이나 드래곤에서 뛰면서
거의 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파넴 선수가 단연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약체 팀의 1라인 센터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면 킬러 웨일스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파넴 선수의 득점력이나 뭐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스코어로 이제 대명의 득점을 책임질 스코어로 뭐 좋은 활약을 올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의 뭐 에이스 역할을 했던 브렛 파넴 선수가 대면 킬러 웨일즈에서도 혹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역할이겠죠. 예. 주 득점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브렛 파넴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수 아시아리그에 이제 처음 선을 보이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가 있네요. 공격수인데 이번 그 연습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득점을 보여줬어요. 어떤 선수인가요? 예, 굉장히 큰 체구를 가진 센터입니다. 그리고 투웨이 이제 공수 양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거를 생각을 하고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도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기여가 많았습니다. 뭐 스탯을 살펴보면은 최근 3년간은 이탈리아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2부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데요. 예, 득점력도 어느 정도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리그 레벨에서는 충분히 인라인 센터의 역할로 이제 파넴 선수와 손발을 맞추게 될 것 같고요. 예. 예, 확실히 인라인만은 정말 위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7살의 미국 국적의 선수인데 연습 경기 때 보신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예,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플레이에서도 뭐 스틱 체킹이라든지 뭐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3골도 기록을 했었고요. 예, 뭐 데몬 킬러웨일스가 정말 좀 많이 의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렛 파넴 선수와 더불어서 많은 골을 넣어줘야 하는 그런 좀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러 위맨 외국인 골리가 영입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엄연승 골리와 이창민 골리가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합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주전 골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선수인가요? 예, AHL 경력도 꽤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은 독일 리그, 독일 1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이탈리아 리그를 거쳤습니다. 예. 근데 작년 이탈리아 리그 플레이오프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데면 킬러웨이스의 1번 골리가 되는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좀 언더사이즈 골리이기 때문에 예.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이제 180으로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불안 요소를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는 결국은 이제 수비와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진이 어느 정도 골리가 막기 힘든 슛을 블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리바운드 되는 쓸데없는 거는, 네. 스크린을 걸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클리어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데몬 킬러웨일즈 수비 선수들도 이 위멘 선수를 많이 보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이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 32살이고 뭐 캐나다 20세 이하 대표를 지냈고요. 2002년도에 그 NHL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5라운드에 164순위 지명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외국인 선수라서 나이를 외국인 나이로 치면 32인데 엄연승 선수와 동갑이죠. 84년생. 네, 84년생.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는 벌써 33입니다. 33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격진에 비하면은 수비 쪽에 조금 아쉬움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지금 데미안 킬러웨일즈의 라인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골리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 포지션으로 이제 수비수 자원이 하나씩은 있는데 네. 대면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래서 그게 없지 않아 영향을 끼치긴 하긴 할 것 같은데 예, 그 영향력을 골리 포지션에서 충분히 메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네.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힘들 것 같고 개막전 뚜껑을 열어보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라운드가 사실 굉장히 낮다면 낮을 수가 있는데 골리라는 이제
포지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5라운드도 그렇게 낮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꽤 괜찮은 뭐 꽤 유망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아시아리그에서는 전혀 문제될 기량은 이제 이 선수가 걸어왔던 길을 본다면 아시아리그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일러 위맨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8월 27일 토요일에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한라의 개막전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로서는 아시아리그 데뷔전이자 홈 개막전이자 첫 경기인데 디펜딩 챔피언과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구단 자체로서도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 또 무료 입장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관중석을 메워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레는 개막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너무 좀 처음부터 버거운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 대명 입장에서는. 안양한라 입장에서도 부담되죠. 부담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신생팀하고 그렇죠. 이게 미묘한 지금 양측의 입장이 있어요. 네. 어떻게들 예상하세요? 저는 직접적인 판단은 힘들 것 같은데 예전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안양한라가 2003년, 2004년 시즌 때 첫 이제 아시아리그가 만들어지면서 첫 참가를 했을 때 네. 이제 첫 경기를 이제 일본 원정을 떠났었는데 고쿠도 팀하고 이제 신요코하마에서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때 스코어가 11대 1이었습니다. 11대 1 패배. 네. 10골 차 패배. 네. 그래서 데뷔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쿠도 팀이 상당히 최강 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안양한라는 아시아리그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네. 그런 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안양한라 홈에서 오지 이글스와 5대0 패배를 네.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견주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명 킬러 웨일즈도 신생팀이면서 첫 참가, 첫 경기인데 상대는 아시아리그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안양한라. 해서 홈 경기이기 네. 때문에 네. 글쎄요, 11대 1, 10골 차 이상의 그런 승부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힘겨운 싸움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안양한라도 그만큼의 부담감은 또 똑같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전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킬러웨일즈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3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진짜 1승만 거둬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공입니다. 킬러웨일즈 입장에서는. 지금 안양한라를 상대로. 지금 네. 전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안양한라라고 하면 한국 국가대표급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정말 1승이 정말 1승이라도 한다면 정말 성공이고요.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초를 칠 수도 있지만 저는 3연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6연패까지도 보고 있어요. 처음에요? 네, 바로 또 4-1 원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좀 지금 시작 일정이 너무 지난 시즌 1, 2위 팀과 만나는. 네, 거기다가 또 갔다 와서는 바로 하이원 홈 개막전에 원정을 뛰기 때문에 네. 8개 팀 다 어디 하나 쉬운 팀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물며 차이나 드래곤까지도 부담스럽게 그렇죠. 다가갈 수밖에 없는 지금 대명 킬러 웨일즈의 상황일 것 같고요. 네. 한 팀 한 팀 상대를 하는데 쟤네는 너무 세니까 이미 포기하는 마음으로 갈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신생팀이고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 경기를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거 작년에 대명상무 때 했던 멘트긴 하지만 네. 그런 도전 정신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한라 객관적인 전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나마 대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버거운 상대를 만난 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주사 세게 맞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아예 이렇게 네. 처음에 안양한라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그 팀이 완전히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도 바뀐 상태에서 아직 그 시즌을 치르면서 좀 더 강해질 팀이라고 보는데 그 서로 이렇게 어수선한 시점에서 오히려 만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전력 차를 좀 뒤엎을 만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떤 좀 재밌는 승부를 기대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대명 입장에서는 이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좋게 가야 되나, 네. 말을 해야 되나, 내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답을 해야 되나. 네. 네, 항상 그런 고민이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현실적으로 갔죠. 네. 이 다음 주에 저희가 3연전의 결과가 나왔을 때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뭐 고쿠도전 얘기했잖아요. 11대 1의 스코어. 뭐 이런 스코어가 나올런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예. 어쨌든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입니다. 새로운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전인데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새로운 이 아이스하키 축제를 시작하는 그런 날인 만큼 좀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열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 간단히 마지막 최종 점검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많은 팬분들도 함께 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좀 보다 많이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빠져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올 시즌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항상 매 시즌 시작할 때마다 계획은 원대하고 방대했으나 네,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과 촬영 분량으로 항상 뭐 좌절에 빠지고 그랬었는데요. 네, 올 시즌도 계획과 준비는 방대합니다. 네. 네, 이거를 한 시즌 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고요.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프리뷰를 준비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수라던가 감독님들이라던가 각 주장 선수들 다 만나봤던 인터뷰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한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들을 준비했으니까 개막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아시아리그 개막전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58회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십시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